칼바람 거센 산중 가마솥에 김이 오릅니다. 비우기 위해 먹는 소박한 밥상. 입에서 느끼는 호사가 아니라 정신을 맑게 하는 한 그릇. 겨울 산에 오르는 이유입니다. 구름, 산등성이, 바람, 나무 모두가 참 한참을 올라왔는데 저 위에 보이는 암자가요. 글쎄요. 여기가 더 이상 뭐라고 표현할까요? 산 쪽에 홀로 펴 있는 뭐 집? 그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는 종교를 넘어서 이제 오래된 향기와 또 자연을 느끼게 하는 곳인데요. 불교 신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한 번쯤은 와서 휴식 같은 그런 공간이기도 합니다. 지가 올라가서 어떤 음식이 난지 봐야 되겠습니다만 불교에서는 공양도 수행의 하나라고 말을 합니다. 2018년 올 한 해는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하는지 또 무엇이 진정한 삶인지 이 겨울 저 산골 암자의 소박한 밥상을 통해서 그 깨달음을 얻고자 올라옵니다. 함께 하시죠. 여기는 경남 함양입니다. 지리산 칠선 계곡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고즈넉한 사찰 벽송사에 닿게 됩니다. 선방 문고리만 잡아도 성불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스님들의 수행 선방으로 유명한 절인데요. 음력 10월 보름부터 90일 동안 사찰에 머물며 오로지 수행에만 전념한다는 동안거 기간입니다. 절에서 음식을 담당하는 공양주 보살님은 이 시기에 더욱 먹을거리에 신경을 쓴다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알토란을 넣고 끓이는 두부 들깨 토란탕입니다. 이제 스님들이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이제 그 야채만 드시고 하니까 단백질도 부족하시고 여러모로 영양 공급이 제대로 섭취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 번씩 이렇게 드리고요. 제대로 된 토란탕 맛의 비결은 쌀뜨물을 넣어 걸쭉하게 만드는 데 있다는군요. 쉽게 나가는데. 예전에 장작 얼마나 많이 펴셨어요? 한 10년 폈나? 아니 절에 와서 우리 예. 처음에 27년 전에 해인사 와서 예. 300명 정도 밥을 할 적에는 그때 가마솥 밥을 했어요. 이마랑 300명 예. 가마솥을 2개를 해가지고 이게 장작으로 하면 불 조절을 잘해야 돼요. 예. 그래가지고 뜸을 잘 들여야 된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밥을 하면 이마랑 가마솥에 나중에 누룽지가 이렇게 보름달만하게 나와요. 노랗게 해가지고. 장작 패는 일도 불가의 스님들에겐 수행의 한 과정이랍니다.
많이 물쓰고 계셔가지고 낯설어서 좀 소개 좀 해주세요. My friend, 내 친구인데 이 친구는 이제 서양에서도 그 티벳의 이제 라마 스님들한테 이제 불교 공부를 하고 명상 공부를 했던 친구예요. 근데 이제 한국에 와서 또 한국의 이제 어떤 명상, 참선 이런 걸 배워보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인연이 돼서 이제 여기. 지금 콩이랑 팥이랑 여기서 삶을 거예요. 쌀뜨물에 담가놨다가 이게 쌀뜨물에 삶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깨끗이 씻어서 물에다가 이제 담가놓죠. 이제 그래야 이제 물이 이제 깨끗이 이제 다 빠지죠. 이제 여기다 이제 간장 좀 넣고요. 네. 장에다가 이렇게 먼저 이렇게 딱 묻혀가지고 정도 이제 간이 됐다 싶으면 기름을 넣어서 이렇게 딱 이제 밑간을 해놔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1시간이나 있다가 이제 볶으면은 맛이 나죠. 나물 종류에 따라 요리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제 간장을 조금 하고 된장을 잼에 넣어줘야죠. 나물 특유의 잡내를 잡는 데는 된장이 제격이라는데요. 버물레치. 네. 간장 조금 넣고 이제 버물레. 소박하고 흔한 재료지만 원재료 본연의 맛을 위해선 나름의 비법이 있습니다. 이 들기름은 참기름 안 갖고 그 열에 약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이제 뜨고 이렇게 팔팔 끓을 때에 그 들기름을 넣으면은 그 안 되니까 이제 다 한 상태에서 들기름을 마무리를 지어주면은 더 맛도 있고 들기름이 좀 들어가서 이제 마지막 이제 조미료 없이 마무리를 지어줘야죠. 최소한의 조리 과정을 거치는 것이 사찰 음식의 특징이죠. 산중의 송곳바람도 금세 잊게 하는 맛이랍니다. 시래기 나물을 만들 땐 맹물이 아닌 쌀뜨물을 이용하는데요. 그냥 볶아 놓으면은 안 익어요. 안 익고 이제 질겨. 그래서 이제 이렇게 쌀뜨물 조작과 육수 좀 넣고 이제 이렇게 푹 끓이면은 이게 이제 몰랑몰랑해지죠, 이제. 네, 스님들에겐 비타민 D의 보고랍니다. 응. 다양한 나물과 곁들이기엔 찰밥만한 것도 없죠. 네, 이리 하면은 밥이 색깔도 있고 팥물을 안 버리고 남은 것을 하고요. 다 고슬고슬하게 지어진 찰밥을 판물에 버무려 오곡을 섞어줍니다. 너무 많이 이제 했어요, 이제. 사찰에서는 스님들이 삭발을 하는 날이면 별식을 만들어 먹곤 했는데요. 대표적인 음식이 찰밥입니다. 찜솥에 쌀을 찌고 다른 재료를 섞어 다시 쪄내는 과정이 필요하기에 시간과 정성이 수반되는 음식인데요. 고기도 육수도 향신채도 들어가지 않은 폰디 미각. 순수하고 자연스러운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저녁 먹고 불가에선 음식이란 단순할수록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먹어서 영양을 취하되 먹어서 덜어내는 일이기도 하답니다. 마음에 온갖 욕심을 버리고 내 그릇에 오른 음식이 간절한 이유를 헤아려 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과하게 채우지 않고 주위에 해를 끼치지 않는 비움의 미학. 자연에 대한 고마움과 만드는 이의 정성을 헤아린 선방 벽송사의 소중한 한 그릇입니다. 기암 절벽에 매달려
산천을 품은 암자가 보입니다. 고즈넉한 풍경과 달리 손이 바쁜데요. 마침 동지를 하루 앞둔 날이었습니다. 반죽을 반죽 해가지고 끓는 물을 부어가지고 착착 지져가지고 이제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새알심을 비벼낼 거예요 우리가. 이거 많이 지대야 돼. 팥죽에 들어갈 찹쌀 경단을 만드는 중인데요. 예부터 우리 민가에서는 동짓날 팥죽을 쏘아 먹으면 나쁜 기운을 없앤다는 속설이 있었습니다. 행자 시절부터 공양 수행을 해오신 주지 스님도 손을 보태시는데요. 옛날에 뭐 했던 거 이런 예전에 많이 해보셨는데. 이게 많이 하지. 이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절에 들어오면 이런 것들이 기본으로 배우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그래가지고 그 두 알씩을 같이 이렇게 돌리잖아요. 비비는 것을. 어린 시절 경단 골라 먹는 재미가 아주 쏠쏠했던 기억이 납니다. 맛있는 팥죽을 만들기 위해선 제일 중요한 것이 팥을 삶는 일입니다. 처음에는 센 불에 하다가 중간에는 약불 하셔야 돼. 중불. 너무 센 불 하면 이게 팥이 안 퍼지니까. 한 그릇이 완성되려면 최소 15시간 이상 걸리는 까다로운 음식이 팥죽인데요. 암자 공양간에 팥내음이 가득 퍼집니다. 이 암자의 주지인 수완 스님은 30년째 팥죽 공양을 하고 있는데요. 푹 삶아진 팥을 체에 걸러 앙금과 팥물을 분리해 줍니다. 껍질째로 하는 것보다는 그냥 앙금을 걸려내는 게 더 부드럽고 맛나요. 껍질을 갈아서 하는 건 까끌까끌해. 별 맛이 조금 떨어진다고 하요. 지금 새벽 3시. 오늘 동지날이라서 손님들을 뚝뚝 올리고 보사님들이 오시면 같이 공양도 하고 우리 교육을 하는 중입니다. 쌀이 퍼져야 본격적으로 팥죽을 끓일 수 있다는데요. 쌀하고 민물부터 좀 끓이다가 앙금, 팥앙금, 짙은 물 이제 나중에 끓으면 넣고 잘 넣고 차례를 해요. 전날 미리 만들어 놓은 팥물을 붓고 다시 끓입니다. 눌러붙지 않게 저어줘야 하기 때문에 새벽 내내 불옆을 떠날 수 없는 수고로움이 동반되는데요. 너 거기 가라 이랬어요? 그랬어요 정말로. 새알을 언제 넣느냐도 팥죽 맛을 좌우하게 된답니다. 이제 솥을 박으면서 네. 안에 팥물이 끓으면 네. 팥물이 끓으면 샤를 넣어야 되거든요. 샤를 미리 넣으면 막 퍼지가지고. 새삼 추억 하나 떠오르네요. 우리 어릴 때 같은 이걸 정말로 많이 끓여. 그래,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온기 단지 있잖아. 뚜껑에다가 이렇게 버지 단지 뚜껑. 옛날 그거 버지기라 하는 뭐라 하나 그지? 거기다가 해서 잠도 위에 얹어 놓으면 그게 약간 이제 살얼음 올라. 그거 퍼다 그냥 이렇게 떠가 먹고 그랬어. 그게 맛있었어. 뜨거울 때보다 약간 살얼음 꼈을 때 거기다가 그렇게 이제 먹으면 맛있어. 거기는 근데 따지고 보면 지금이 옛날에 그때가 우리가 아주 좋은 음식. 이제 안 졸리세요? 지금 새벽 3시부터 일어나셔가지고. 힘드는 것도 모르고 하는데 네. 사실은 다른 사람을 못 맡기겠어.
그것도 욕심인데 물론 교대를 좀 해주는데 하는데 해야 되는데 또야 후배 양성을 해야지. 원래 좋은 거는 전통을 이어주기 위해서는 자꾸 밑에 전술해줘야 되는데 수제대를 길러야 돼. 기르고 있잖아. 그래, 니 자꾸 니 혼자 노젓는 게 아니야. 지금 언니들이니까. 고단함도 자처하게 만드는 그 맛이 궁금하군요. 장장 이틀에 걸쳐 드디어 팥죽이 완성됐습니다. 정성스럽고 조심스레 팥죽 한 그릇을 담습니다. 맞아요. 예. 언니 빨리 오이소. 가장 먼저 만든 팥죽은 부처님 전에 올리는데요. 올 한 해도 무사와 행복을 지켜달라는 의미입니다. 암잔에 곳곳을 돌며 팥죽을 올리고 어두운 기운을 물리쳐 달라는 기원을 담는다네요. 액 같은 거 들어오지 말라고. 다 이제 화장실도 뭐. 근심을 푸는 장소인 해우소 앞에도 팥죽이 놓이는데요. 이게 비천상입니다. 조심해. 동짓날 새벽 암자의 팥죽 공양이 끝나면 스님의 새벽 예불이 시작됩니다. 목탁 소리가 겨울 찬 공기를 깨웁니다. 조용한 새벽 암자에 주지 스님의 연불 외는 소리가 깊고도 낮게 울리는 시간. 어둠이 깃들었던 산사에 붉은 빛이 내립니다. 아침 일찍 절을 찾은 사람들이 뜨끈한 팥죽 한 그릇으로 추위를 녹이는데요. 아들 둘, 딸 둘, 그 모두 둘이 농기 8명 손자가. 그래서 그냥 둘이 손주. 손주들 잘 되라고? 똑같은데 영감은 있어도 안 믿고 안 믿고. 마음은 똑같으니까. 똑같이. 그거 몸 건강하고 잘 되는 그거 뭐 모든 게 마음대로 되는 그게 있어. 올 한 해 시청자 여러분도 무탈하시길 팥죽 한 그릇에 빌어봅니다. 산사에 겨울비가 내립니다. 물을 이렇게 해서 살살 버려서 두부를 만드는 중이라는데요. 취하수물을 쳐주세요. 취하수물을. 옛날에 어머니들이 이거 밥콩이라고 그래요. 밥에다 남 먹는 콩. 그래서 메주콩하고 조금 메주콩은 노란데 얘는 이렇게 좀 파라스러운 빛이 나잖아요. 근데 훨씬 단맛이 있어요. 총 선생님 그동안에 두부도 안 해 먹어봤잖아. 내가 다 해줘서 먹었지. 그러니까 오늘은 좀 해봐. 손 싫어.
못 살아 못 살아. 못 살 정도는 아니지. 스님이 못 산다면 누가 콩을 해가지고 매주를 쓰고. 내가 두부를 제일 좋아하잖아. 두부를 최고로 좋아하는데 하는 법은 잘 몰라요. 우리 총무 스님. 근데 도와주는 것은 잘하잖아. 내가 나중에 죽거든 제사상에 두부만 올리라 그랬지? 두부만 올려주자 해. 제사상에 두부를 올릴 게 아니고 살아있을 때 두부를 많이 해줘야지. 스님, 이거 사이즈를 맞추세요. 네. 스님은 크고 나는 그래서 겨울에는 저녁 때 담가 놓으면 아침에 이렇게 불거든? 그러면 시간이 한 10시간이나 이 정도 되면 이렇게 잘 불어. 잘 불어야 돼. 콩아. 그래야지 생콩으로 갈아야 돼. 먼저 삶는 게 아니라.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두 스님 모습이 마치 큰언니와 막내 동생처럼 알콩달콩합니다. 뭐가 이렇게 복잡해? 뭐가 이렇게 복잡해? 누가 한번 써먹기가. 뭐가 복잡해, 지금이. 옛날에 다 맷돌로 돌려서 해 먹었는데. 하여튼, 소강한 소리. 누르지 마셔. 고기를 드시지 않는 스님들에게 두부는 단백질 공급원인데요. 여기 가져오셔. 어머니는 어디 가서 그렇게 나무를 많이 가져왔대? 여기. 여기 놓으셔 여기. 이거라고? 해놨대요. 아유 야무지게 해놓으셨네. 시골에서 살았던 분이라 그냥 놔두셔. 풀어놓으셔. 아, 풀어놓으셔. 해서 열로 확 쏟아질까봐. 아이고 이렇게 된 거 가져와 보시오. 보살님 둘이서 떠부숴봐. 젓지 마세요 지금은. 응. 젓지 말고. 어머니 뭐 알아요? 알아. 이런 나무를 좀 더 갖고 싶어. 이거. 우리 엄마예요? 어머님이세요? 네. 어머니! 우리 엄마. 어머니 오신 지 이제 한 3달 됐나? 네,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혼자 적적해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서 오시라 그랬어요. 바로 이 어머니셔요, 이 어머니. 아이,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봐봐. 이렇게 이 어머니라고. 뭐니? 30년 전 딸은 어머니 품을 떠나 스님이 됐습니다. 어머니 모시고. 네 손에? 응, 네 손에. 오. 아니야, 내가 운문사 승가대학 가 있는데 우리 사형님께서 야, 엄마가 전화가 왔는데 전화 한번 해봐라. 무슨 일이 있나 보다. 집에 엄마가 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하셨대. 그렇다고 허락을 받고 전화를 해보라는 거예요. 바로 전화를 했더니 아유 이제 저 괜찮은 남자가 있으니까 싸움 좀 보라고 그러면서 가발을 사놓고 다 준비를 해놓을 테니까 와서 잠깐만 일주일만 왔다가 그랬어요.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그랬더니 그럼 한 4일만 와서 이제 선만 보고 가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런 전화를 하려면 2번 다시 나한테 전화하지 말라고 그러고 끊어버렸지. 세월 지난 지금 어머니 마음은 어떨까요? 스님만 좀 됐지 뭐 이제만 내가 뭐 힘쓸 거예요. 그렇다고 내 말을 들을 거요. 이제 들어도 뭐. 아유 좋은 딸이었었죠. 직장도 좋았슈, 그래. 그럼 도청에 다니고. 이게 더 잘 됐지. 부처님한테 온 것도 좋겠지만 그 당시엔 또 그렇게 좋았지요. 어머니 마음은 안. 아리고 비린 맛의 콩이 뜨거운 가마솥 물에 풀려 고소한 맛을 내듯 어머니의 마음도 차츰차츰 풀리셨답니다. 큰 솥에 다니까 좋다, 보살. 그래. 저희도 셋이 스님이죠. 저희는 저희 큰 스님이 최고로 큰 딸이 스님이 됐을 땐 저희 어머니가 눈이 둘이 다 멀었어요. 근데 집을 나가가지고 소식이 없으니까 달마다 동북한테 가서 딸 이름을 부르고 불러도 안 들어가니까 나는 눈이 하도 울어가지고 눈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봉사가 되다시피 해서 7년 가까이까지 가셨대요. 속세에
사연 하나쯤 던져두고자 하는 불심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오랜 세월 수행 닦은 스님도 어머니라는 이름 앞에선 가슴에 찬바람 한 줄기가 불어옵니다. 장작불 맛본 콩물이 보글보글 끓으면 깨끗한 천에 옮겨 담습니다. 보살이 비틀어. 네. 내가 눌러줄게. 자, 잘 나오지, 잘 나오지. 이봐. 보살은 코브장갑 끼고. 이 보살 줘. 나 줘. 그러면 이거를 뭐로 올려놔? 삭발을 하잖아요, 스님들이. 머리를 깎으면 기가 다 빠진다고 그러거든요. 그럴 때 항상 이게 거기에서 이제 두부를 하고 찰밥을 아까처럼 찰밥을 해서 미역국을 끓여서 밥을 먹어요. 근데 이제 그게 보충인 거예요. 뭐 고기를 따로 먹는 게 없기 때문에. 맛을 내는 일, 세상사와 인간사도 그와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맛내기란 최선을 다하는 것이자 조화롭게 만드는 것, 그리하여 웃음 짓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간수를 넣어 몽글몽글해진 순두부를 틀에 담아 물기를 뺍니다. 이제 기다림만 남았네요. 그 기다림이 끝나갈 즈음 암자로 향합니다. 여기가 극락암으로 가는 계단길인데 극락세계로 가게 되는 길입니다. 이게 가면 극락이 있겠죠. 고맙습니다. 보살님들이신 분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아이고, 더 미남이시고.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렇게 추운데 오셔서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죠? 네. 네. 사찰 음식이라는 건 어떤 음식이라고 이렇게 직역할 수가 있을까요? 세수하면 얼굴이 깨끗해지는 것처럼 음식을 먹으면 이게 마음이 깨끗해진다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아, 그 아주 훌륭한 말씀입니다. 음식을 정갈하게 먹으면은 네. 마음도 깨끗해지고 네. 머리도 시원해지고 네. 다 그런 거겠죠. 네. 가을에 말려놓은 시래기. 여기가 극락암 스님들의 보물 창고라는데요. 네, 스님이 이거를 넣어야지 맛있다고. 삶아서 햇볕에다 말리면 비타민 D가 풍부해요. 그래서 전부 햇볕에다 말려요. 그래서 이렇게 햇볕에다 말려놓은 거고, 얘는 그냥 말린 거고. 얘는 그냥 이게 그늘에다 뭐 이렇게 저기 햇빛에도 아니고? 햇빛이 아니고 얘는 그늘에다가 말려야지 이렇게 파르면서 영양분이 그냥 살아 있어요. 끓일 때도 그렇고. 지혜의 창고이기도 합니다. 뽕잎은 봄에 놓고 시래기를 말리기도 하지만 이곳에선 소금에 절여 염장을 해둔다는데요. 가을에 염장을 하는데 무청에 그 맛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염장을 하면은. 그리고 요즘은 사람들이 농약을 많이 하잖아요. 비료를 많이 치잖아. 제초제를 하잖아요. 근데 소금물에 염장했을 때는 그런 성분이 싹 빠져요. 신도분들하고 나눠 먹지? 화산에서는 뭐 겨울에 특이하게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거지를 염장해 놓고 먹기도 하고 또 밑반찬 저장 음식이 굉장히 발달된 데가 사찰이죠. 이렇게 좀 준비하시는 것이 네. 일상에 늘 잡수는 겁니까? 네, 일상에서 주로. 이 두 종류의 이건 뭡니까? 예, 이거는 가을에 염장해 놓은 쓰레기인데요. 이제 이 쓰레기를 염장한 쓰레기를 삶으니까 이제 색깔이 아, 이건 삶은 시래기구만요. 예, 아무것도 저희는 안 넣고 세속에서는 이것저것을 다 넣는다고 생각하지만 많이 넣지만 저희는 다 빼요. 모든 걸 다 빼요. 사냐에서 얻은 것들을 다듬고 갈무리하고 불과 장을 입혀 요리하는 일, 가장 숭고한
수도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두부가 다 됐네. 자 들어가시오. 아유 이렇게 누구하고 해도 이렇게 사이즈가 안 맞네. 하나는 크고 딱 둘이 맞고만 뭐라 안 이쪽도 맞아. 안 맞고. 열어볼까? 열어봐. 그 사이 두부가 완성됐습니다. 부드럽게 잘 됐네. 어머니 주부 잘 됐네요. 예, 스님이 잘하셔서 잘 됐어요. 잘하셔도 잘 됐어요? 네. 누군가는 수도하는 이들에게 미각이 무엇이며 요리법의 고민이 무슨 사치냐고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대로 만들어 알뜰히 먹는 것 또한 깊은 수행이죠. 좀 잘라줘봐요. 보세요. 부드럽고 맛있어요. 애기 살결 같아. 애기 살결? 애기 살결 가지고. 우리 애기를 안 낳아서 애기 살결이 어떤지 몰라 우리는. 나는 알지. 애기 살결이 어떤지 몰라. 우리는. 꼬들꼬들해요. 채 김이 가시지 않은 뜨끈한 두부 맛은 굳이 말 안 해도 짐작이 갈 겁니다. 된장에 조물조물 버무린 시래기 위에 두부와 버섯을 올립니다. 버섯 올리고 스님들이 고기를 안 잡수시기 때문에 채소 달인 물에 고춧가루와 집간장만으로 양념을 해서 얻는데요. 산사의 혹독한 추위를 이겨내게 한다는 시래기 두부지짐입니다. 자극적인 맛에 길들여져 점점 잊혀져가는 본류의 맛이 이런 게 아닐까요? 스테이크야, 스테이크. 사찰에서도 유난히 스님들에게 사랑받는 음식. 이게 우엉입니다. 간수로 좀 많이 들어간 것 같네. 얇게 썬 우엉과 버섯을 볶아줍니다. 아마 이게 타우린 성분이 있어서 이게 스님들이 이제 고기를 안 먹잖아요. 소고기는 뭐 돼지고기는 고기를 안 먹기 때문에 버섯이 그보단 더 맛있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들기름에 노릇노릇하게 지져낸 두부에 볶아놓은 우엉채와 버섯을 올린 우엉 두부 부침입니다. 밥물이 끓고 난 뒤 뜸 들일 때쯤 시래기를 넣어야 제맛이라는 시래기 밥도 완성이 됐네요. 시래기밥에 얹어 먹을 양념장을 만드는데요. 보통 김치 맛을 내는데 사용하는 청각입니다. 시래기 밥에 먹을 때 이제 비벼 먹을 때 요거를 넣어가지고 비벼 먹으면 또 맛이 틀려요. 직간장 조금 넣고 어떻게 다져요? 다져주세요. 이렇게 다져? 잘게 다진 청각에 집간장을 넣고 고춧가루와 참기름만 살짝 쳐주면 해초향 가득한 청각장이 완성됩니다. 창은 겨울에 김장하고 청각이 남잖아요. 그러면은 일부러라도 더 사가지고 이제 청각장도 해 먹지만 또 무나물 할 때 또 많이 넣고 그래요. 청각장이야말로 극락암에선 만능장으로 통한다는군요. 일반 가정에선 콩으로만 청국장을 띄우지만 이 절에선 보리도 들어갑니다. 자기의 취향에 맞게 아까 청국장으로 그렇게 끓여 먹어도 되고 그냥 쌈으로 먹어도 되고 배추쌈으로 먹어도 되고 여러 가지로 빨대 이 정도 붓거든요. 이 정도로 부어가지고 익을 때까지 한 솥에 들어간 콩과 보리처럼 두 스님은 14년째 함께 한 절에서 수행 중이랍니다. 어메
잘 삶아졌네. 한번 먹어봐. 근데 콩만 띄워서 먹는 것보다 보리쌀 이렇게 같이 띄워서 먹으니까 훨씬 좋더라고. 그러니까 삶아진 콩과 보리를 면포에 담고 볏짚을 넣어주는데요. 발효를 제대로 시키기 위해서랍니다. 풀 때도 그러고 두부 풀 때도 그러고 이게 바로 이게 뜨거운 거를 퍼서 바로 띄우면은 이 균이 죽어버려. 그러기 뜨거운 때문에 거를 바로 하면? 응. 한 70% 정도 식었을 때 띄워야지 청국장에 냄새도 안 나고 잘 뜨고. 어느 정도 식힌 삶은 보리와 콩을 2, 3일 정도 따뜻한 곳에서 띄워주는데요. 냄새도 없으면서 맛은 구수한 보리 청국장이 만들어집니다. 보기만 해도 건강함이 느껴지는데요. 그래서 청국장하고 마예요. 고기는 이래도 아주 맛은 있어요? 고급 음식이지? 어린 배추에 생마를 썰어 놓고 그 위에 보리 청국장을 올립니다. 네, 그 어떤 인위적인 맛도 가미되지 않은 자연의 맛, 청국장 배추 맛쌈입니다. 뭐 이렇게 예쁘게 많이 차리셨어요? 예쁘지는 않지만 정성을 다했습니다. 수행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시고 하셔요. 그래서 만드는 일도 수행이다. 예. 식재료를 거두는 것에서부터 다루고 만들고 먹기까지 수행 아닌 과정이 없습니다. 시래기 밥이군요. 저 주시는 거죠? 네, 고맙습니다. 많이 없애주는 일입니다. 단출한 재료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맛. 아우 참 맛있네요. 시중에서 드신 거 맛있다기보다도 네 이번에 확 퍼져나가는 그 느낌이 아주 정스럽고도 톡 쏘는 맛이 참 맛있네요. 네. 맛이 있다 없다라는 말이 얼마나 가벼운가를 깨닫습니다. 젓가락이 욕심이 잔뜩 들었습니다. 작은 음식 하나에도 수행의 길이 담겨져 있다는데요. 이것도 하나 먹어봐야겠습니다. 이렇게 먹으니 이거 많이 드시지는 않은 것 같은데. 두부하고 우엉이 조합이 잘 됩니까? 왜 이렇게 얹어놨습니까? 네, 두부는 이렇게 말랑한 음식이잖아요. 그래서 소화가 잘 안 돼요, 사실은. 단백질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엉하고 같이 먹으면 꼭꼭 씹어서 먹기 때문에 네. 소화도 잘 되고 또 몸에도 좋으니까. 그래서 불가에선 공양도 수행입니다. 신년 계획 세우시느라 마음들이 많이 바쁘실 거예요. 그러나 올 한 해 시작은 어떻게 할까 생각해 봅니다. 요란하지 않은 그 소박함, 또 지금 암자에서 본 소박하면서도 정갈한 밥상을 보면서 얼마나 맛있게 많이 먹느냐 보다는 무엇을 어떤 마음으로 먹느냐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동안 뱃속만 너무 채웠나 싶어요. 네, 고맙습니다.